아니, 민주당은 탄핵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식의 탄핵보다는 진실규명을 위한 또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네, 요즘처럼 그 메가토크 정치 이슈가 터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은데, 네. 뭐 이른바 뭐 탄핵 정국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뭐 이런 탄핵 추진과 같은 뭐 이슈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 밖에 또 그 여권의 대표 선출을 위한 그 전당대회 이것도 좀 핫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한 검사 탄핵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평론가부터 탄핵 추진의 정당성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뭐 그 검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한다든가 그것을 승진의 수단으로 왜곡시킨다거나 했을 때 지금 현재 법으로 검사의 그런 만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공무원들처럼 감사를 통해서 거기서 뭐 어떤 직권남용을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공권력을 갖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들이 발견되면 검찰의 수사를 갖다 의뢰한다거나 이런 식의 시스템들이 다른 공무원들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징계도 내릴 수 있고 또 외부적으로 감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검찰은 감시가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곳,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는 검찰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검찰이 내가 죄가 있다라고 검찰이 선언해야 죄가 있게 되는 건데 검찰은 동일체라면서요. 그래서 뭐 전체가 검사는 하나의 식구처럼 이렇게 얘기되다 보니까 자기 팔다리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잘못을 해도 그 징계를 내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자체 징계는 더더욱 문제가 되죠. 자체 징계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갖다가 조사하고 징계한다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헌법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정을 해둔 거고 그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검사라고 하는 특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한 걸 가지고 뭐 이걸 갖다가 뭐 법치를 훼손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요. 그 본인들 검사들이 이번에 뭐 동우회에서 뭐 얘기를 하고 60명이 뭐 반대 뭐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이런 말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검사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질책을 받느냐 마느냐를 본인이 선택할 겁니까? 이런 말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혜식 대표 그 말씀하시죠. 댓글 서가령님께서 김성수님은 인성도 좋은데 어쩌다가 좌파가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예. 여기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인상은 뭐 제가 신 대표보다 좀 낫죠. 이렇게 인성도 좋고 인상도 좋은데 오늘 발언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이재명이 나라를 구하다가 뭐 정치 사범이 돼서 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켜서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 너무 강압적 수사다. 이 정치 범죄에 있어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면 검사를 탄핵해서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죠. 근데 사건을 보게 되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이 구속당했고, 거의 이제 10년형을 받았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뭐 자살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이것도 관련 증언자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걸 검찰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처벌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검사는 수사를 하고 야, 이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냐 이건 뭐 증언자들이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재판마저도 뭐 심지어 3년 이상 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사 검사를 탄핵을 한다라는 게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인식을 가진 집단의 행동인가? 그저 이제 총선에서 이기고 난 뒤에
어떻게든 이재명이 구속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 받다 보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없진 않아요. 그 경우에 수사관 교체해달라고 그러면 일반인 교체해 줍니까? 잘 안 돼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관 교체마저도 우리 국민들은 교체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대장동 사건,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성남 FC 후원금, 위증 교사, 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탄핵한다. 이 정도 되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민주당에서 이걸 추진했다는 자체가 민주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 또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드러내는 거다. 정말 망신스럽다. 국가적 망신이라고 봅니다, 이건. 네. 예. 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 검사들의 그 혐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검사들 스스로가 정말 부끄러워야 돼요. 이런 검사들을 쉴드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범법자와 공범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김영철 검사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김영철 검사는요. 자, 보세요. 그 장시호랑 연애를 했어요. 네. 피해자예요. 네. 인정하시죠? 아, 그럼요. 아니, 근데 그 사람 주장이니까, 김영철 검사는 아니라고 하고 있어. 우리가 방송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괜히 엮여 들어가요. 아니, 그 나온 얘기고. 자, 어쨌든. 네, 어쨌건.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네. 1300여 개의 녹취 파일에서 예, 예. 그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가령 가장 대표적인 게 김영철이 인사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언론에서 발표하기도 전에 장시호가 먼저 알고 이번에 와가지고 다시 그 공판 검사랑 같이 준비하는 그 일을 하기로 했대. 그 이재용 담당이래.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네. 알아요? 우리도 몰라. 우리도 네. 언론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아주 긴밀한 사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있는데, 자, 그 장시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나 봐요. 지금 우리 신혜식 대표도 함께하고 있는 태블릿 PC. 네, 예. 이 태블릿 PC의 조작 혐의가 굉장히 진실성 있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실제로 포렌식을 한 결과들이 다 나왔는데 변희재 대표가 거기서 책을 갖다 3권을 썼어요. 저도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는데 태블릿 PC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서 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은 분명히 검찰이 밝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김영철이에요. 이 태블릿 PC의 조작들만 해도 검찰로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내쫓을 수 있어요? 내쫓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재용 회장을 그 뇌물로 엮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때 신혜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 하나 빌려준 게 무슨 뇌물이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빌려준 게 아니죠. 빌려준 거잖아 사실. 이게 삼성이 받아가지고 선수가 경기를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이제 스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 스포츠 스타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 그게 무슨 뇌물이라고 했잖아. 네. 그런데 그걸 뇌물로 엮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프로포폴 관련된 걸 갖다가 터뜨려서 압박을 해서 잘못됐죠. 결국은 변호사들이 아무 일도 못하게끔 해서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검사가 거죠.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 맞아요. 맞는데 왜 탄핵을 못 시켜? 탄핵이 없으면 안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관련 수사가 무슨 이재명 관련 수사야? 김영철이 지금 이재명 수사예요? 아니 김영철 이외에 지금 나머지 수사관들 어미준이 지금 이재명 수사예요? 아이 지금 대장동 보세요. 관련해서 지금 4명의 검사들은 지금 현역에서 이재명 수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튀었다니까? 없어. 네, 하여튼. 신 대표님, 그러면 지금 우리 김성수 평론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질에서 벗어난 수사를 해서 또 엮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검사의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죄하려면 탄핵밖에 없다고 이렇게 탄핵밖에 없습니다. 하시는 건데, 예. 우리 신 대표께서는 일단은 이거는 조작, 왜곡, 뭐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일부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죠.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지만 네. 이거를 가지고 뭐 죄다 탄핵에 들어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탄핵 말고 어떻게 수사를 징계를 할 수 있는 막겠다는 거죠. 그건 너무 비약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예, 저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우리 또 김성수 대표나 변희재 대표 하고 있잖아요. 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문제를 이제 수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이런 거죠. 근데 이번에 이게 신혜식 지금 대표하고 저랑 같이 서명에 나란히 옆자리에 있는 거 처음이에요.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같이 저는 서명했잖아요. 합리적인 사람이 되니까. 나도 합리적이에요. 잘생기셨는데 왜 좌파가 됐어요라고 올라오잖아. 왜 그래요? 아니 진짜. 합리적인데 저는 왜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억지를 쓰고 계세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어서 지금 여러 검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4명의 검사를 일단은 본보기로 탄핵을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재명의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도 이제 앞으로 탄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생기지도 않는 일을 갖고.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수사와 관련해서 강압적이었다. 그래서 본보기로 몇 명 탄핵하고 그 이후에도 다 탄핵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검사 탄핵도 한 번 있었다가 헌재에서 기각당했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일 수뿐이 없다. 탄핵을 해서 이 사람이 날아가면 모르겠지만 직무와 관련된 일을 헌재에서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헌재에서 판단하면 기각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게 더 맞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면 수사를 통해서 고소고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수사를 합니까? 정권 바뀌면 수사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못해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도 여론이 모아지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처벌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탄핵했다가 빠져나가면은 그 다음에 수사를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거 장난치는 거다. 한 사람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막기 위한 또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검사만 하고 있습니까? 뭐 여기 주제에도 있지만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통위원장이니 뭐 걸핏하면은 뭐 행안부 장관도 탄핵했다가 행안부 장관 이상민도 돌아왔지 않습니까? 기각당해서. 이런 식의 탄핵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제 대통령까지 탄핵을 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탄핵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식의 탄핵보다는 진실규명을 위한 또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거기에 문제가 나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굳이 가장 손쉽고 가장 저열한 방법으로 이렇게 국정을 혼란시켜서야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뭐 신 대표님은 어쨌든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것이고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이 수사와 관련한 진실성을 믿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 진행자 입장에서 이렇게 또 한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그 신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너무 많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무려 검사 4명이 일시에 이제 탄핵 추진이라는 이런 절차에 임하게 됐는데 일시에 이게 대거로 다량으로 이렇게 탄핵 추진이 된다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일반인 시각에서는 조금 의문점을 좀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실은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네.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거창해가지고 그렇지 그 실제로는 그 독일 같은 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냥 수시로 탄핵이 돼요. 그게 뭐냐면 탄핵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파면이에요. 파면.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국무위원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파면권을 갖는다는 게 상권분립에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회의 권한을 갖다가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탄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렵게 만들어놨고 심지어는 그 탄핵의 마지막 결정을 헌법재판소에게 넘겨버렸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 입법 그 부로서의 행정부의 감시 권한을 축소시켜놨어요. 이건 독재의 잔재입니다. 이게 87년도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격한 논쟁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거예요. 예, 87년도에 직선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민주화 그 세력들이 목소리를 낼 때, 그때 이 국무위원회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탄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직선제를 오롯이 쟁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부분을 갖다 내준 게
완충지대가 헌법재판소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또 그 시대적인 어떤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정기관들의 힘들이 너무 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보복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두려웠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완충지대를 둘 필요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 대통령 중심제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이 저렇게 지멋대로 설칠 때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입법부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더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겪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다 점검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이 사법부 출신이거나 사법부와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검찰 관련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일정한 카르텔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 그럼 사실상 행정부와 사법부가 같이 함께 편을 먹고 독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입법부는 그야말로 조리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입법부에서 최소한 국무위원회에 대한 파면권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탄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더 나아가서 헌법이 바뀌게 되면 아예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을 없애고 의회에서 탄핵 절차가 들어가면 반드시 파면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실질적인 권한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진짜 독재로 가는 길을 여는 것 같아요. 그럼 뭔 독재예요? 네, 이게 독재죠. 의회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죄가 있으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처벌받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깜빵 가야 돼. 너 파면당해야 돼. 이게 바로 독재 사회거든요. 그래서 완충지대를 둘 수뿐이 없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완벽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 단심 아닙니까? 억울할 수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마저도. 왜냐?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겨우 6개월 하면서 뭘 밝혀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시켰잖아요? 근데 나중에 재판 결과에서 드러난 거는 무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다. 예? 저는 지금 김성수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만약에 거꾸로 국민의힘이 보수가, 다수당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됐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는 뭐 거칠 게 없어요. 대통령과 국회가 다수당이 돼버리면은 뭐 거침이 없는 거죠. 끝난 거예요, 그 사회는.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수 대표의 주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굉장히 야당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수당으로서의 할 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거는 이재명이란 대표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깜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 결국 이런 무리수는 부메랑이 돼서 이재명에게 돌아간다는 우리 거죠. 보수들의 비극이 뭐냐면 예. 이미 깜빵에서 영구 격리돼야 될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데서부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범이 지금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딴 거 다 떠나서 300만 원 이상의 디올백을 받은 사람이 디올백 그거 뇌물 아니냐? 뇌물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익위가 뇌물이 아니라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려요. 권익위가 무슨 재판관이에요? 그 제대로 수사를 했어요? 뇌물이라는 게 대가성이 없어도 대가성이 없어도 최소한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져 갖고 배우자는 빼버렸지 여기서 또 않습니까? 주도로 봐도 주도지 뭐래. 여보세요. 깜빡이 우리 신혜식 대표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 말을 중간에서 들어서 끊지 마시고 지금 이 범법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범법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검찰이었기 때문에 검찰로서의 권력을 정말 마구 남용해서 기소를 안 해요. 수사도 안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다 알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죽을래?
겁박을 했다고 하는 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서전 통해서 예.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모든 것이 그 보수 전체 리스크로 가고 있어요. 그걸 왜 보수가 전체 리스크를 안 씁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죠. 이 윤석열 깜빵가했어야 될 사람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문재인 정권 때 조사받고 재판하고 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소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막 뭐 어떻게 잘 뭐라 그럴까 좀 악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반대하고 300만 원 때문에 깜빵 간다. 좋아요. 그러면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문다에 지금 이상직으로부터 이스타에서 수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김정숙 관봉권 수천만 원으로 갖고 옷 샀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은 자기 사위를 이상직에게 자리를 주고 혜택을 받았다. 아 그럼 당연히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 정도면 금액으로 따져도 지금 수백 배인데 예? 지금 그거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수사하고 있고 일부는 말이죠. 오늘 뭐 보도도 하나 나왔더라고. 당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다에 관련 문제가 있어서 처남 그 사위 관련 취업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했는데 이거를 무마시켰다. 해갖고 지금 감사원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서 판결이 나서 국민들의 납득을 받아야 된다. 문재인마저도. 그런데 지금 방송하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 윤석열 깜빵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300만 원. 아니 그거는 법도 없잖아요. 김영란법에는 배우자를 갖다가 거기다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배우자를 포함시켰다. 300만 원이 뇌물이다. 대가성이 없는데 뇌물이다. 이렇게 막 억지로 나가시면은 이거는 정말 좀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전에는 그 동네 학원 원장 학원 선생한테도 그런 커피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막았어요. 권익위에 그 이전에 올라왔던 글들을 보세요.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갖다 그렇게 하죠. 배우자를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없었다. 그런 법조라지들의 얘기지. 아니 신혜식 대표 같이 합리적인 분이 왜 그런 걸 따라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신혜식 대표가 지금 신혜식 대표의 사람을 죽이네 사람을 죽여. 아니 신혜식 대표와 배우자가 있을 때 신혜식 대표의 배우자한테 선물을 줬다 그러면 신혜식 대표를 상정을 안 하고 줍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누가 먼저 만들었어요? 윤석열 그 대통령이 먼저 그거 적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탄핵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그 경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법인카드, 경제 공동체 열세 법인카드를 써갖고 수천만 원을 갖다가 뱃속으로 집어넣는데 그거 다 허위 사실이에요. 무슨 허위 사실이에요? 지금 재판에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누가 밝혀져요? 증인들이 다 있는데. 어떤 증인들이 있어요? 허위 사실이면 제가 깜빵 가겠습니다. 예, 가세요. 예, 안 가잖아. 제가 이 방송에도 누가 잡아놓을 수가 없어. 내가 당당하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